자, 하우머니 백영찬 팀장님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자동차를 돈 아껴서 알뜰하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자가 운전자들을 위한 그 알뜰한 정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돈이 들어오는 입구 전략이 아닌 나가는 쪽에서의 출구 전략 쪽에서 한번 정보를 담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네. 꼼꼼히 따져보면은 이게 비용이 들어도 너무 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이제 이용하시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나가시는 자동차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통계조사에 의하면 생활비 10분의 1, 그러니까 10% 이상을 쓰시는 분들이 운전자 중에 44%나 되고요. 그리고 연간 차량 유지비가 평균 462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1위는 단연 주유비로 303만 8천 원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동차 기름값을 절약하는 방법부터 전해드리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저도 네.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BMW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 뭐예요? 버스, 아. 메트로, 그리고 걸어서 워킹. 아. 예, 이러면 자동차를 아예 안 타면 이것도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회사 상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아이, 설마요. 예전에도 제 주변 분이 BMW를 타고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차가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예,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말 영순이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습관과 관련해서 좀 방법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급발진이나 이제 급제동 같은 것을 이제 자제하시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경우에 차량에 무리가 가게 되면 그만큼 연료 소모량이 이게 커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 사용량 같은 건 좀 가급적 줄이시고요. 엑셀레이터 로만 이렇게 속도를 좀 조절하셔서 자동차 수명이라든가 유류비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차간 거리를 이렇게 넓게 유지해서 속도를 이제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적정한 속도는 60km에서 8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 자체가 너무 과속을 하시거나 또 너무 저속이 아니라 딱 알맞은 속도에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실제 유류비의 30%가 절감이 된다는 전략 효과가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운전을 하면서 이걸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첫 번째는 일단 유류비 쪽에서 좀 아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이것도 이제 습관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요. 습관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를 이제 무리하게 이용하실 경우에 이제 연료비가 아까 많이 소모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적시나 이제 적기에 알맞은 때에 소모품 교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엔진 오일이라든가 각종 이제 오일 같은 것들을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 공기압을 적정하게 넣으셔서 규정 수치 안에서 운행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략이 되십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제 몫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네. 미리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차계부까지는 아닌데 이제 소모품을 언제 교환했는지 정도는 이제 일일이 메모를 해놓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 중에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뭐 이제 재정 관리를 하시게 될 때 뭐 가계부는 꼭 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관리를 하실 때는 차계부를 쓰시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써봐야지 생각하면서 한두 장은 이렇게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맞아요. 미루게 됐었어요. 예. 뭐 실제 쓰신다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네, 솔직한 말씀이신데, 이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금처럼 뭐 소모품을 교환했을 때 내가 언제 교환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나서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요. 실제 이제 차계부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주유소라든가 주유량이라든가 이제 비용, 그다음에 뭐 주행거리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각종 정보들을 내가 손수 이제 기록해 놓으면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관리 자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내야 될 때 또 관리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세금 낼 때도 이제 관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모품 교환할 때 시기를 잘 못 잡으셔서 중복적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제 부동액, 그다음에 기타 뭐 소모품의 교체 시기를 가계부를 쓰시면서 차계부를 쓰시면서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차계부 어플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운받으셔서 수기로 쓰시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도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기름을 가득 넣는 게 안 좋다고 차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어떤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실제 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네. 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연료 소모량이 이제 커지게 그쵸.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평소에 6리터에서 10리터 정도를 넣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한 2만 원 합니다. 정도? 예, 그렇죠. 연료 탱크가 뭐 55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중형차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가득 채우게 되면 그만큼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리터에서 10리터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무게가 35kg에서 38kg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한 그 연료 감소 효과라는 이제 주행거리 감소 효과가 리터당 360m가량 그 감소가 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넣으시면서 이렇게 자주 하셔서 차량 자체를 좀 가볍게 하시게 되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차량에 트렁크 열어보시면 예. 많은 분들이 많은 짐을 막 놓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차에 있는 모든 트렁크에 농구공도 있더라고요. 네. 가끔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각종 생활용품이 다 들어가 있으십니다. 예. 뭐 골프채에서부터 뭐 다 예. 들으시고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좀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빼서 예, 좀 이렇게 놓으셨다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채우셔서 맞아요. 예. 다니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습관입니다, 이것도. 네. 좀 조정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손을 뻗는 곳에 무언가가 있어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랬는데 농구공까지 걸린 건 제가 조금 창피하긴 하네요.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 알뜰 주유소다, 뭐 저가 주유소다에서 주유소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유류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실제 많이 도움이 되죠. 요즘 네. 많이 생겼는데요. 뭐 셀프 주유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알뜰 주유소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기름값이 높을 때는 단돈 10원이라도 줄여서 찾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국석유공사에서 주유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앱을 오피넷이라는 앱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저도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 웬만한 정보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어. 실제 그 오피넷 웹을 실행시켜 보면 그 사용하시는 연료라든가 그다음에 선호하는 어떤 그 공급자 상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주유소는 물론이고 지역별, 뭐 경로별, 고속도로별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운행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빨간불 들어올 때 네. 당황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때 어디로 나가서 주유소를 찾아야 될지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때 이런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피넷 자주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이 화살표로 어느 쪽으로 가면 주유소가 있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돌지 않아도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자, 일단 유류비 절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자동차 세금과 보험 이 두 가지가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목돈이 나가는 또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 절약하는 방법들도 알려주실까요? 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습관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정보에 관한 부분이죠. 알고 계시면 이제 전략이 되시는 부분이다. 자동차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리 내시면 그만큼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그 자동차세는 6월 한 번, 그다음에 12월에 한 번 이렇게 반기죠. 예, 네. 반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내게 되는데 미리 내시게 되면 10%의 감액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네. 감액 효과가 있고요. 현재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날짜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만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납부하시게 되면 그만큼 감액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그 요일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5% 정도의 자동차세 할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미리미리 하면은 싸지니까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내야 되는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도 굉장히 목돈이거든요. 하물며 뭐 사고라도 한 번 나면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특히나 또 요즘은 신용카드 무이자도 안 돼서 많이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예. 걱정되시죠? 예. 네, 그 자동차 보험 만만치 않게 목돈 들어가는데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좀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크게는 이제 온라인 쪽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을 좀 많이 비교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이 좀 저렴하신 것 같고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서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가격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운전자 범위를 그 좀 약간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세요. 네. 예, 누구나 다 탈 수 있게 하는 사람. 예, 네. 그러면은 그만큼 보험료가 그쵸.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1년 동안 운전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 범위를 전체로 하지 말고요.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로만 한정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밖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좀 좋은 노하우들,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들 알려주실까요? 네. 네, 요즘 그 각종 그 장치들 달면 그만큼 이제 보험료 할인 혜택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에어백이라든가 ABS라든가 뭐 자동 변속기 같은 차량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고요. 방금 테니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은 주행거리 장치 마일리지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장착을 해주시게 되면 보험료가 뭐 8%에서 10%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시게 되면 그 무사고 운전자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께서는 10년 이상 가까이, 그러니까 9년 정도가 되시게 되면 이제 할인율이 60%까지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내실은 보험료는 적고 네. 그러나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 처리할 때는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급적 이제 가족분들께서 차량을 많이 그 이용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대 정도로 해서 가족들이 다 차량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알뜰하게 타셔서 여러분들 돈 저축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 주세요.